관제탑. 비상 상황입니다. 즉시 착륙 허가 요청합니다. 인천공항 상공. UAE 전세기가 급작스러운 태풍에 갇혔습니다. 탑승객은 중동 최고 위급 실사단. 그들이 움직이는 돈의 규모는 1,000억 달러였습니다. 착륙 3분 후 15명의 구조팀이 기체를 둘러쌌습니다. 미국 공항이라면 45분 걸릴 대응이었습니다. 실사단장 파이잘 차관은 창밖을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들이 바로 그 사람들의 후손인가? 50년 전 52도 사막에서 맨손으로 도시를 세운 한국인들을 그의 아버지는 기억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답을 주지 못한 질문, 그 해답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72시간 후 세계가 경악할 결정, 지금부터 그 기록을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잘 빈 무함마드입니다. UAE 디지털청 차관으로 일하고 있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직접 전하는지 곧 이해하실 겁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전세기는 인천공항을 20분 앞둔 상공이었죠. 기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난기류련이 했습니다. 하지만 기장의 목소리가 기내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비상 상황입니다. 예상치 못한 태풍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긴급 착륙 요청 중입니다. 제 옆에 앉은 사미르 국장이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차관님, 저희가 지금 어디 상공인지 아십니까? 한국입니다. 그가 쓴웃음을 지었죠. 우리 일정의 한국은 그저 형식적 확인 대상이었습니다. 미국, 중국, 유럽을 이미 다 돌아본 뒤였으니까요. 기체가 급강하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20년간 수백 번 비행기를 탔지만 그런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기내가 조용해졌습니다. 12명의 실사단원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그때 기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인천공항 관제탑으로부터 즉시 착륙 허가를 받았습니다. 활주로 변경 완료, 비상대응팀 대기 중입니다.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수백 번 훈련한 사람처럼 차분했죠. 착륙이 시작됐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47분이었죠. 기체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분 후 창밖에 15명의 인원이 우리 비행기를 둘러쌌습니다. 구조팀, 의료팀, 정비팀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각자 자기 위치에서 정확히 자기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죠. 제가 놀란 건 그 속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혼란 없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습니다. 사미르 국장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차관님, 비상 착륙 신고부터 구조팀 도착까지 정확히 3분입니다. 그가 태블릿을 꺼내 들었죠. 우리가 실사했던 미국 JFK 공항은 평균 45분, 중국 푸둥공항은 1시간 10분이 걸렸습니다. 15배 차이였습니다. 기내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인 책임자가 올라왔습니다. 그는 완벽한 영어로 말했죠. 승객 여러분, 인천공항 비상대응팀입니다. 모두 안전합니다. 의료진이 탑승객 전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기체 점검은 20분 내 완료 예정입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매뉴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스템이었죠. 의료진이 우리 건강을 확인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정비팀이 기체 외부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블릿을 들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입력하고 있었죠. 무선 통신이 끊임없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우리는 공항 청사로 이동했습니다. VIP 라운지에 도착하자마자
공항 운영팀장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우리 비행기의 착륙 과정이 시간대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3시 44분 비상 신호 접수, 3시 45분 활주로 재배정, 3시 46분 비상팀 출동 지시, 3시 47분 착륙, 3시 50분 구조팀 도착. 그가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15개 센서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통합 분석합니다. AI가 0.3초 만에 최적 대응안을 제시하고 인간 관제사가 최종 검증합니다. 이 시스템은 연간 5만 건의 비행 데이터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실사단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우리는 3개월간 세계 최고 공항들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은 본 적이 없었죠. 제가 물었습니다. 두바이 공항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바이는 시설은 훌륭하지만 통합 시스템은 아직입니다. 센서와 인력이 따로 작동하죠. 저희는 모든 것이 하나의 네트워크입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찾던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속도도 정확도도 시스템도. 한국은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었죠. 사미르 국장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차관님, 우리 계획을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을 다시 봐야겠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들려주셨던 이야기였죠. 50년 전 사막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 이야기.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본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3분 만에 전개된 완벽한 대응, 15개 센서가 만들어낸 통합 시스템, 그리고 두바이보다 앞선 기술력. 하지만 제 머릿속을 정말 사로잡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공항 팀장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었죠.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50년이 걸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었죠. 50년.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저는 아버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974년이었습니다. 제 아버지 아흐메드 빈 무함마드는 당시 UAE 건설부 소속 감독관이었죠. 우리 정부는 사막 한가운데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력이 몰려왔습니다. 미국인, 영국인, 프랑스인, 그리고 한국인도 왔죠. 아버지는 저녁마다 집에 돌아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당시 6살이었으니까 모든 걸 이해하진 못했지만 한 가지는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유독 한국인들 이야기를 자주 하셨다는 거죠. 파이잘, 오늘 정말 놀라운 일을 봤다. 섭씨 52도 사막에서 한국 사람들이 밤새 콘크리트를 부었어. 다른 나라 인부들은 오후 3시면 일을 멈추는데 저들은 해가 질 때까지 일했지.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들 나라가 지금은 가난하다더구나. 전쟁 때문에 모든 걸 잃었다고 했어. 그런데 말이다. 저 사람들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 저들은 반드시 일어설 거야. 저는 그 말을 철없는 아이의 귀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계속 그 이야기를 하셨죠. 어느 날 밤 아버지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있었어. 거대한 철근 더미가 무너질 뻔했지. 그런데 한국인 반장이 몸을 던져서 동료를 구했어. 자기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먼저 동료 상태부터 확인하더구나. 아버지는 그 한국인 반장을 병원까지 직접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병실에서 그와 대화를 나누셨죠. 통역을 통해서였지만요. 그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우리나라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달라질 겁니다. 제가 여기서 번 돈으로 아들을 학교에 보낼 겁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더 나은 나라를 만들 겁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들으시고 울컥하셨다고 했습니다. 1979년 프로젝트가 끝났습니다. 한국 인부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날, 아버지는 공항까지 배웅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반장에게 말씀하셨죠. 당신들이 만든 이 도시는 영원히 남을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당신들이 보여준 정신도 우리가 기억할 거라는 겁니다. 그 반장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면 영광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당신들처럼 부강한 나라를 만들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어렸을 때는 그냥 감동적인 일화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한국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게 됐죠. 1980년대부터 한국은 눈부시게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그리고 IT까지. 그리고 지금 저는 인천공항에서 3분의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실사단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12명이 모두 모인 자리였죠.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한국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사미르 국장이 물었습니다. 차관님, 하지만 우리는 이미 미국과 중국을 평가했습니다. 기술력으로는 그 두 나라가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술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속도, 신뢰, 그리고 시스템입니다. 어제 공항에서 본 것이 바로 그겁니다. 다른 단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차관님, 공항 시스템 하나 가지고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50년 전 52도 사막에서 맨손으로 일하던 한국인들 이야기를. 그들이 보여준 정신이 지금 이 나라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말을 곱씹고 있었죠. 마침내 사미르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 건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문화였습니다. 50년간 쌓아온 문화. 다른 단원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제안했습니다. 24시간 더 한국에 머뭅시다. 그들의 기술을 직접 확인합시다. 공항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한국 기업들을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 초대장을 받았죠. 행사 이름은 컴업 2025였습니다. 전 세계 AI 기업들이 모이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초대장을 받아들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당신이 만난 그 사람들의 후손을 만나러 갑니다. 50년 전 사막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확인하러 갑니다. 다음 날, 우리가 그 행사장에서 목격한 것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컴업 2025 행사장에 도착한 순간, 저는 이곳이 평범한 스타트업 행사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서울 코엑스 전시장 전체가 AI 기업들로 가득 차 있었죠. 미국, 중국, 유럽, 그리고 중동에서 온 기업들까지. 하지만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입구의 대형 현수막이었습니다. 사우디 휴메인 한국 진출 공식 발표 오늘 오후 2시. 사미르 국장이 제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차관님, 휴메인이 한국에 진출한다고요? 사우디 국영 AI 기업이요? 저도 놀랐습니다. 휴메인은 사우디 정부가 200억 달러를 투자해 만든 AI 플랫폼 기업이었죠.
중동 전체의 AI 생태계를 주도하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 기업이 첫 해외 거점으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발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500명이 넘는 청중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무대 위에 휴메인의 CEO 타렉 아민이 등장했습니다. 그의 첫마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실리콘밸리가 아닌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중석이 술렁였습니다. 저도 몸을 앞으로 기울였죠. 타렉 CEO가 화면을 띄웠습니다. HBM/HIGH 밴드위드스 메모리 시장 점유율 그래프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의 95%를 장악하고 있었죠. AI 시대의 핵심은 반도체입니다. 특히 HBM은 AI 연산 속도를 10배 이상 높이는 기술이죠. 이 기술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뿐입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미국은 설계는 잘하지만 생산은 못합니다. 중국은 생산 능력은 있지만 최첨단 기술이 없습니다. 유럽은 둘 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두 완벽합니다. 저는 실사단원들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우리가 3개월간 세계를 돌면서 느낀 것과 정확히 일치했죠. 타렉 CEO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휴메인은 중동의 에너지와 자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는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전력을 대량 공급할 수 있죠.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데 전력비가 전체 비용의 40%를 차지합니다. 우리는 이 비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과 중동의 협력 구조가 나타났죠. 한국은 반도체와 AI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중동은 전력과 토지, 그리고 자본을 제공합니다. 이 결합은 미국도 중국도 따라올 수 없는 완벽한 구조입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손뼉을 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타렉 CEO가 무대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한 명의 젊은 한국인이 올라왔죠. 이분은 한국 스타트업 라이너의 김 대표입니다. 우리는 4일 전 라이너와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거대한 플랫폼이 나타났습니다. 휴메인의 AI 플랫폼 휴메인1이었죠. 김 대표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메인1은 중동 전역의 정부, 기업, 개인이 사용할 통합 AI 플랫폼입니다. 저희 라이너는 이 플랫폼에 실시간 AI 검색 기술을 통합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정확히 4일 만에 완료했습니다. 청중석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누군가가 소리쳤죠. 4일이요? 그게 가능합니까? 김 대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능합니다. 우리는 빠른 의사결정과 집중 개발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가 실제 시연을 보여줬습니다. 아랍어로 질문을 입력하자 0.2초 만에 정확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화면을 터치하자 관련된 20개의 정보가 즉시 펼쳐졌죠. 사미르 국장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차관님, 실리콘밸리에서 이런 통합은 최소 4개월 걸립니다. 저도 직접 본 적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국 실사를 할 때 한 스타트업이 대기업 플랫폼과 협력하는데 6개월이 걸렸다고 들었으니까요. 4일 때 6개월. 45배 차이였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저는 타렉 CEO에게 직접 다가갔습니다. UAE 디지털청 차관 파이잘입니다. 잠시 대화 가능하십니까? 그는 반갑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차관님.
사실 차관님이 한국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입니까? 사우디는 미국과 오랜 협력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타렉 CEO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미국은 우리를 고객으로만 봅니다. 기술을 팔겠다는 거죠. 하지만 한국은 우리를 파트너로 봅니다. 함께 성장하자는 겁니다. 이게 결정적 차이입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미국 기업들은 너무 느립니다. 의사결정에 3개월, 계약에 6개월, 개발에 1년. 우리는 그렇게 기다릴 수 없습니다. 중동은 지금 AI 혁명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속도가 생명입니다.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 UAE도 똑같은 상황이었으니까요. 타렉 CEO가 덧붙였습니다. 차관님도 아시겠지만 중동은 지금 GPU 전쟁 중입니다. 사우디, UAE, 카타르 모두 AI 인프라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죠. 하지만 GPU만으로는 부족합니다. HBM, 반도체 설계, AI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필요합니다. 그 모든 걸 가진 나라가 한국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다른 중동 국가들도 한국과 협력하고 있습니까?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곧 보시게 될 겁니다, 차관님. 그날 저녁, 저는 호텔로 돌아와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UAE 대통령에게 보낼 보고서였죠. 보고서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각하, 우리의 1,000억 달러 투자 파트너는 한국이어야 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지난 3개월을 돌이켜봤습니다. 우리 실사단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말이죠. 시작은 지난해 9월이었습니다. UAE 대통령이 직접 저를 부르셨죠. 파이잘,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를 맡아줘야겠네. 향후 10년간 1,000억 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자할 계획이야. 자네가 최적의 파트너를 찾아주게.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0조 원입니다. UAE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프로젝트였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에너지와 자본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기술이 없지. 세계 최고의 기술 파트너를 찾아야 해. 미국, 중국, 유럽. 그 어디든 가보게. 가장 확실한 곳을 선택하게. 저는 12명의 최고 전문가로 실사단을 구성했습니다. AI 전문가, 반도체 엔지니어, 데이터 센터 설계자, 투자 전문가까지. 그리고 첫 번째 목적지로 미국을 선택했죠. 10월, 우리는 실리콘밸리에 도착했습니다.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모든 빅테크 기업을 만났죠. 첫 인상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은 정말 세계 최고였으니까요.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문제점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한 미국 기업이 제시한 견적서를 봤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죠. AI 데이터 센터 하나 구축하는데 50억 달러. 그중 인건비가 22억 달러였습니다. 사미르 국장이 계산했습니다. 차관님, 이 비용이면 같은 규모 센터를 한국에서는 3개 지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속도였습니다. 계약 체결까지 6개월, 실제 구축까지 2년. 도합 2년 반이 걸린다는 겁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더 빨리 할 수는 없습니까? 미국 기업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는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칩니다. 법무팀 검토, 컴플라이언스 확인, 이사회 승인까지. 모두 필요한 과정입니다. 필요한 과정이라는 건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2년 반은 너무 길었죠.
AI 시장은 6개월마다 판도가 바뀌는데 2년 반을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가장 치명적이었습니다. 기술 유출 우려였죠. 한 미국 고위 관계자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고 기술은 해외로 나갈 수 없습니다.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차관님, 나라에 제공할 수 있는 건 23년 전 기술입니다. 23년 전 기술. AI 분야에서 그건 사실상 구식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실망했습니다. 미국은 우리를 파트너가 아닌 고객으로만 보고 있었죠. 11월, 우리는 중국으로 갔습니다. 선전, 상하이, 베이징을 돌면서 중국의 AI 기업들을 만났습니다. 중국의 첫인상은 놀라웠습니다. 속도가 정말 빨랐으니까요. 한 중국 기업은 우리 제안을 듣고 24시간 만에 상세 계획을 내놨습니다. 미국에서 3주 걸린 일을 하루 만에 해낸 거죠. 비용도 저렴했습니다. 미국의 절반 수준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품질이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AI 칩 성능을 테스트해 봤을 때 미국이나 한국 제품보다 30% 낮았습니다. 빠르고 싸지만 성능은 떨어졌죠. 사미르 국장이 보고했습니다. 차관님, 중국은 HBM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AI 칩 성능에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 심각했습니다. 데이터 주권 문제였죠. 한 중국 관계자가 넌지시 말했습니다. UAE의 모든 데이터는 중국 내 서버에도 백업되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죠. 저는 즉시 거절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데이터를 외국 정부가 접근할 수 있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세 번째는 정치적 리스크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전쟁이 격화되고 있었죠. 만약 우리가 중국을 선택하면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었습니다. UAE는 미국과도 중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말이죠. 12월, 우리는 유럽으로 갔습니다. 독일 베를린, 프랑스 파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방문했죠. 유럽의 장점은 명확했습니다. 데이터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으니까요. GDPR 같은 엄격한 규제가 오히려 신뢰를 줬습니다. 하지만 유럽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규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AI 개발 하나 하려면 15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죠. 한 독일 기업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3년 전에 신기술 개발을 시작했는데 아직도 규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년. 그 사이 시장은 이미 5번 바뀌었을 겁니다. 둘째, 혁신 속도가 느렸습니다. 유럽 기업들은 안정적이었지만 파괴적 혁신은 없었죠. 그들은 기존 기술을 개선하는 데는 뛰어났지만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사미르 국장이 정리했습니다. 차관님, 유럽은 너무 안전합니다. 하지만 AI는 안전만으로는 안 됩니다. 속도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3개월간의 실사가 끝났습니다. 저는 딜레마에 빠졌죠. 미국 최고 기술이지만 비싸고 느리고 핵심 기술은 안중 중국 빠르고 싸지만 품질 낮고 데이터 주권 문제. 유럽 안전하지만 너무 느리고 혁신 부족. 우리가 찾는 건 이 세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속도, 신뢰, 기술력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원했죠. 그리고 한국에 비상 착륙하기 전까지 저는 그런 나라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서의 3분, 그리고 컴업 2025에서 본 4일의 기적. 그게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기술력, 중국의 속도, 유럽의 신뢰를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실사단 전체 회의를 다시 소집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답을 찾았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아닌 한국입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한국 기업들을 본격적으로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방문지는 판교 테크노밸리였죠.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느낀 건 밀도였습니다. 좁은 공간에 수백 개의 스타트업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죠. 미국 실리콘밸리는 넓게 퍼져 있었는데 한국은 모든 게 집약돼 있었습니다. 우리 안내를 맡은 한국 정부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국토가 좁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가까이 있죠. 여기서 저기까지 차로 10분이면 갑니다. CEO들이 점심 먹으면서 만나서 계약하고 저녁 전에 개발 시작합니다. 사미르 국장이 놀라워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미팅 한 번 잡는데 2주 걸립니다. 관계자가 웃었습니다. 한국에서는 2시간이면 됩니다. 우리는 라이너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어제 컴업 2025에서 발표했던 그 스타트업이었죠. 4일 만에 사우디 휴메인과 통합을 완성한 회사. 김 대표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차관님. 저희 개발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30명 정도의 개발자가 여러 개의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거대한 디지털 보드가 있었고 실시간으로 개발 진행 상황이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김 대표가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4일간 이렇게 일했습니다. 1일차 휴메인 시스템 분석, 2일차 통합구조 설계, 3일차 코드 작성 및 1차 테스트, 4일차 최종 검증 및 배포. 제가 물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일했습니까? 김 대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팀원들이 자발적으로 18시간씩 일했습니다. 강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프로젝트에 흥분해 있었죠. 중동 최대 AI 플랫폼과 협력한다는 게 엄청난 기회였으니까요. 사미르 국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에서는 노조가 난리 났을 겁니다. 김 대표가 들었는지 대답했습니다. 한국 IT 업계는 다릅니다. 우리는 속도가 경쟁력이라는 걸 압니다.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죠. 그래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모두가 집중합니다. 그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휴메인 원에 통합된 라이너의 AI 검색 엔진이었죠. 아랍어, 영어, 한국어로 동시에 검색이 가능했습니다. 김 대표가 실시간으로 시연했습니다. 아랍어로 두바이 최고의 AI 데이터 센터를 검색하자 0.15초 만에 20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각 결과마다 신뢰도 점수, 출처, 최신 업데이트 날짜가 표시됐죠. 제가 감탄했습니다. 구글보다 빠른데요? 김 대표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저희 목표가 그겁니다. 세계 최고를 넘어서는 것. 우리는 다음으로 삼성 반도체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HBM 기술을 직접 보기 위해서였죠. 연구소장이 우리를 실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수백 개의 HBM 칩이 정밀 테스트를 받고 있었습니다. 연구소장이 HBM 칩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톱보다 작은 크기였죠. 이 작은 칩이 AI 혁명의 핵심입니다. 기존 메모리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가 10배 빠릅니다. AI가 학습하고 판단하는 속도를 극적으로 높이죠. 제가 물었습니다. 이 기술을 가진 나라가 한국뿐이라고 들었습니다. 연구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은 설계는 할 수 있지만 생산은 못합니다. 정밀도가 나노미터 단위라 생산 기술이 극도로 어렵죠.
중국은 아예 설계 자체를 못합니다. 일본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전 세계 HBM 시장에서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9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들었습니다. 미국의 엔비디아, AMD, 심지어 중국의 화웨이까지 모두 한국산 HBM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연구소장이 말했습니다. AI 칩을 만드는 모든 회사가 우리 고객입니다. 한국 없이는 AI 혁명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미국이 AI 소프트웨어를 지배한다면 한국은 AI 하드웨어를 지배하고 있었죠. 오후에는 SK하이닉스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더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SK하이닉스 부사장이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최근 12단 HBM3를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이 칩 하나면 AI 모델이 1조 개 파라미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조 개.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실사단 전원이 숨을 멈췄습니다. 부사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미 다음 세대를 개발 중입니다. 18단 HBM4. 성능은 지금보다 2배 더 높아집니다. 사미르 국장이 물었습니다. 언제 출시됩니까? 부사장이 대답했습니다. 내년입니다. 내년. 미국 기업들이 지금 HBM3를 막 양산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은 벌써 2세대를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한국 정부가 주최하는 만찬이 있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했죠. 장관이 말했습니다. 차관님, 한국은 중동과의 협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상호 보완적입니다. 중동은 에너지와 자본을 가지고 있고 한국은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죠. 제가 답했습니다. 사우디 휴메인과 라이너의 협력을 봤습니다. 4일 만에 완성됐더군요. 인상적이었습니다. 장관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한국의 속도입니다. 저희는 빨리 결정하고, 빨리 실행하고, 빨리 완성합니다. 그게 우리의 경쟁력이죠. 장관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차관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약속을 지킵니다. 4일이라고 하면 4일에 끝냅니다. 1년이라고 하면 1년에 끝냅니다. 이게 50년간 쌓아온 신뢰입니다. 50년. 또 그 숫자였습니다. 제 아버지가 사막에서 만난 한국인들로부터 시작된 50년. 장관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1970년대 중동에서 일했던 한국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사막에서 배운 끈기와 성실함이 지금 한국 기술의 바탕입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본 그 사람들이 진짜로 이 나라를 만들었구나. 만찬이 끝나고 저는 호텔 방에서 UAE 대통령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각하,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파트너는 한국입니다. 대통령께서 물으셨습니다. 미국보다 낫다고 확신하나?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예. 미국은 기술은 있지만 속도가 없습니다. 한국은 기술과 속도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까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알겠네. 본국으로 돌아와서 상세 보고하게. 하지만 파이잘, 자네 목소리에서 확신이 들리네. 그걸 믿겠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수백만 개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이 도시는 폐허였다고 들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었죠.
하지만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만든 사람들 중에 제 아버지가 만난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귀국 전 마지막 날, 우리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심장부를 더 깊이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협력하는지 보고 싶었죠. 아침 일찍 우리는 서울 강남의 한 공유 오피스 건물을 방문했습니다. 20개 층에 200개가 넘는 스타트업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건물 관리자가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이 건물에서 매일 평균 50건의 미팅이 일어납니다. 서로 다른 회사 CEO들이 만나 협력을 논의하죠. 계약서 없이 악수만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계약서 없이요? 관계자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 문화에서는 신뢰가 계약서보다 빠릅니다. 일단 시작하고 잘 되면 정식 계약을 합니다. 속도가 생명이니까요. 우리는 한 스타트업 미팅에 참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AI 헬스케어 스타트업 어사와 의료 데이터 분석 스타트업 비사의 협력 논의였죠. 미팅 시간은 30분이었습니다. 인사 5분, 기술 설명 10분, 협력 방안 논의 10분, 결정 5분. 30분 만에 두 회사는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양사 개발팀이 합동으로 일하기로 했죠. 사미르 국장이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차관님, 미국이었으면 법무팀 검토만 3주 걸렸을 겁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속도는 정말 다른 차원이었죠. 점심시간, 우리는 판교의 한 식당에서 여러 스타트업 CEO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죠. 한 CEO가 말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아이디어만 있고 돈도 기술도 없었죠. 하지만 6개월 만에 투자받고 팀 구성하고 첫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가능했습니까? CEO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에는 엔젤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미국처럼 완벽한 사업 계획서가 필요 없어요. 열정과 기술만 있으면 투자받을 수 있죠. 다른 CEO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개발자들은 정말 뛰어납니다. 미국 개발자 한 명이 하는 일을 한국 개발자는 혼자서 합니다. 코딩, 디자인, 기획까지 다 하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이 4일 만에 통합을 완성할 수 있었던 이유구나. 오후에는 한국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시스템을 살펴봤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를 방문했죠. 담당 국장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매년 5조 원을 스타트업 지원에 투자합니다. 초기 자금, 사무 공간, 멘토링, 해외 진출까지 모두 지원하죠. 그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에는 현재 1만 5천 개의 스타트업이 있고 그중 30개가 유니콘 기업이 됐습니다.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이죠. 사미르 국장이 계산했습니다. 스타트업 500개당 1개가 유니콘이 되는 셈이네요. 이건 미국 실리콘밸리보다 높은 비율입니다. 국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스타트업 성공률이 높은 이유는 생태계 때문입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정부, 대학이 모두 연결돼 있죠. 서로 돕고 협력합니다. 그가 한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 작년에 한 AI 스타트업이 자금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하고 기술도 지원했죠. 그 스타트업은 6개월 만에 회생했고 지금은 매출 1,000억 원 기업이 됐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로 본다는 거였죠. 저녁에는 실사단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12명 전원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이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3개월간 세계를 돌았습니다. 미국, 중국, 유럽, 그리고 한국. 이제 결정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1,000억 달러를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사미르 국장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각국의 장단점을 정리한 보고서를 준비해왔죠. 미국 기술력 10점 만점에 10점. 하지만 비용 3점, 속도 2점, 협력 의지 4점. 총점 19점. 중국 속도 9점, 비용 9점. 하지만 기술력 6점, 신뢰도 3점, 정치 리스크 2점. 총점 29점. 유럽 신뢰도 10점. 하지만 속도 3점, 혁신성 4점, 비용 5점. 총점 22점. 한국 기술력 9점, 속도 10점, 비용 8점, 신뢰도 9점, 협력 의지 10점. 총점 46점.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압도적이었죠. 하지만 저는 단순히 숫자만으로 결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명 한 명에게 의견을 물었죠. AI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HBM 기술에 주목합니다. 이건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 기술입니다. AI의 미래는 HBM에 달려 있고 HBM은 한국에 있습니다. 반도체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생산 능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물량을 정확한 시간에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생산 능력이 없고 중국은 품질이 불안정합니다. 데이터 센터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 통합 능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본 것처럼 그들은 모든 걸 하나로 연결하는데 천재적입니다. 우리 데이터 센터에 꼭 필요한 능력이죠. 투자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높습니다. 같은 돈으로 미국보다 3배 많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은 납기를 정확히 지킵니다. 한 명씩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12명 모두 한국을 지지했죠. 마지막으로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여행에서 숫자 이상의 것을 봤습니다. 저는 50년 전 제 아버지가 사막에서 만난 사람들의 후손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를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만들었는지 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미국은 우리를 고객으로 봅니다. 중국은 우리를 정치적 도구로 봅니다. 유럽은 우리를 규제 대상으로 봅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를 파트너로 봅니다. 함께 성장하자고 합니다. 저는 실사단원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최종 발언을 했죠. UAE의 1,000억 달러 AI 투자 파트너는 한국입니다. 이해 있으십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사미르 국장이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단원들도 따라 박수를 쳤죠. 만장일치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UAE 대통령께 공식 보고서를 송부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대한민국 UAE의 AI 미래를 함께 만들 유일한 파트너. 보고서를 보낸 다음 날 UAE 대통령께서 긴급 화상회의를 요청하셨습니다. 새벽 3시였지만 저는 즉시 준비했죠. 화면에 대통령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옆에는 부통령과 재무장관, 그리고 국가안보실장이 함께 계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파이잘, 자네 보고서를 다 읽었네. 매우 상세하고 설득력 있더군. 하지만 한 가지 확인하고 싶네.
자네는 정말로 한국이 미국보다 낫다고 확신하나?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예, 각하. 기술력에서는 미국과 한국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속도, 비용, 협력 의지에서 한국이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재무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차관, 미국은 우리의 전통적 동맹입니다. 이 결정이 미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저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장관님, 이건 동맹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 파트너십의 문제죠. 미국도 한국 기술을 사용합니다. 엔비디아도 한국산 HBM을 씁니다. 우리가 한국을 선택하는 건 합리적 결정입니다. 국가안보실장이 물었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 결정을 이해할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중국을 선택했다면 미국이 문제였을 것입니다. 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 파이잘 차관의 논리가 타당합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적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최적의 선택이죠. 대통령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질문을 하셨죠. 파이잘, 만약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자네가 책임질 수 있나?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각하, 저는 제 경력을 걸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성공할 것입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50년간 쌓아온 신뢰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변 강요들을 둘러보셨죠. 마침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네. UAE의 1,000억 달러 AI 투자 파트너로 대한민국을 선정하겠네. 파이잘, 자네가 이 프로젝트를 총괄하게. 즉시 한국 정부와 접촉을 시작하게. 저는 감격했습니다. 예, 각하.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나고 저는 한국 시간으로 오전 8시에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관님, 좋은 소식입니다. UAE가 한국을 공식 파트너로 선정했습니다. 장관이 기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차관님. 한국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공식 발표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장관이 잠시 놀라더니 웃었습니다. 역시 UAE도 한국처럼 빠르시군요. 물론 가능합니다. 오후 3시에 공동 기자회견을 하시죠. 그날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역사적인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무대에는 제가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그리고 화상으로 UAE 대통령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00명이 넘는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한국 언론뿐 아니라 CNN, BBC, 알자지라, 로이터까지 왔죠. 제가 먼저 발표했습니다. 오늘 UAE는 역사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향후 10년간 1,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AI 인프라 프로젝트의 파트너로 대한민국을 선정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3개월간 세계 최고의 기술 국가들을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속도, 기술력, 신뢰성 모든 면에서 최고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 장관이 이어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UAE와의 파트너십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삼성,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기업들이 이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화상으로 UAE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동과 한국의 협력은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한국은 기술을 제공합니다. 이 협력이 전 세계 AI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것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왜 미국이 아닌 한국입니까? 중국의 반응이 우려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프로젝트 일정은? 저는 하나하나 답변했습니다. 특히 미국 기자의 질문에 명확히 답했죠. 미국은 여전히 우리의 중요한 동맹입니다. 하지만 기술 파트너십은 별개입니다. 한국은 HBM 기술로 전 세계 AI 산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AMD도 심지어 중국 화웨이도 한국 기술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실사단원들과 함께 기념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만찬장에는 한국의 주요 기업 CEO들이 참석했습니다. 삼성전자 부회장, SK하이닉스 사장, 네이버 대표, 카카오 대표까지 삼성 부회장이 건배사를 했습니다. 50년 전 우리 선배들이 중동 사막에서 흘린 땀이 오늘의 협력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미래를 만들 차례입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이렇게 순환하는구나. 만찬이 끝나고 사미르 국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사우디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도 한국과의 협력을 검토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UAE가 결정하면 다른 중동 국가들도 따라올 거라고. 과연 그날 밤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모두 한국과의 협력을 원했죠. 중동 전체가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다음 날 전 세계 언론이 우리 발표를 대서특필했습니다. CNN UAE, 미국 제치고 한국 선택. AI 패권 지형도 흔들 BBC 1000억 달러 빅딜, 한국이 가져가. 중동 마이너스 아시아 축 형성 로이터 HBM 독점 한국, 중동 에너지와 결합. 미마이너스 중 AI 양강체제 균열 블룸버그 실리콘밸리의 경고음. 한국 AI 하드웨어 패권 공고화. 미국 언론의 반응은 당황스러움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설에서 이렇게 썼죠. 미국은 AI 소프트웨어에서 앞서지만 하드웨어에서 한국에 의존한다. 이제 중동의 자본마저 한국으로 향한다. 미국의 AI 패권이 위협받고 있다. 중국 언론도 긴장했습니다. 인민일보는 이렇게 보도했죠. 한국이 HBM 기술로 전 세계를 장악했다. 중국도 한국 기술 없이는 AI 발전이 불가능하다. 반도체 자급자족이 시급하다. 하지만 한국 언론의 반응은 차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썼죠. 50년 전 중동 사막에서 시작된 인연이 오늘 결실을 맺었다. 한국의 기술과 신뢰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뭉클했습니다. 정말 50년의 순환이었죠. 기자회견 일주일 후 한마이너스 UAE AI 파트너십 공식 체결식이 열렸습니다. 장소는 두바이 왕궁이었죠. UAE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양국 주요 기업 CEO들도 모두 모였죠.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1단계 1-3년 두바이에 AI 데이터 센터 10개 구축. 한국 기업이 HBM, 반도체, 서버를 공급. 총 투자액 300억 달러. 2단계 4-7년 중동 전역에 AI 네트워크 구축.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확장. 한국 스타트업 100개 중동 진출 지원. 총 투자액 400억 달러. 3단계 8-10년 한- 중동 공동 AI 연구센터 설립. 차세대 AI 칩 공동 개발.
글로벌 AI 표준 선도. 총 투자액 300억 달러. 계약서에 양국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역사적 순간이었죠. 서명식 후 만찬에서 UAE 대통령께서 연설하셨습니다. 1970년대 한국인들이 우리 사막에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52도 폭염 속에서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정신이 오늘날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정신을 믿습니다. 한국과 함께 중동의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한국 대통령께서 답사하셨습니다. 50년 전 우리 선배들이 중동에서 배운 것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한국을 만든 힘입니다. 우리는 그 전통을 이어가겠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저는 왕궁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50년 전 제 아버지가 일했던 건설 현장이 멀리 보였죠. 지금은 아름다운 신도시가 됐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섰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었죠. 장관이 말했습니다. 차관님, 감사합니다. 한국을 선택해 주셔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장관님.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저입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줬습니다. 장관이 물었습니다. 차관님, 한국을 선택한 진짜 이유가 뭡니까? 기술만으로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답했죠. 50년 전 제 아버지가 사막에서 만난 한국인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정직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정신이 지금 한국을 만들었고, 저는 그 정신을 믿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정신,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약속합니다. 6개월 후, 두바이에서 첫 번째 AI 데이터 센터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동으로 건설하는 센터였죠. 기공식에서 저는 연설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씁니다. 50년 전 한국이 중동에서 건물을 지었다면 오늘은 함께 미래를 짓습니다. 이 센터에서 만들어질 AI가 세계를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두바이 AI 데이터 센터가 완공됐습니다. 예정보다 2개월 빠른 완공이었죠. 역시 한국의 속도였습니다. 개소식에는 전 세계에서 3,000명이 참석했습니다. 미국, 중국, 유럽의 AI 기업들도 왔죠. 모두가 한마이너스 중동 협력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센터 내부를 둘러봤을 때 저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10만 대의 AI 서버가 가동되고 있었죠. 모두 한국산 HBM을 탑재한 최첨단 서버였습니다. 센터장이 설명했습니다. 이 센터는 현재 세계에서 3번째로 큰 AI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 효율은 세계 1위입니다. 한국 기술 덕분이죠. 개소식 연설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년 전 저는 인천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의 시스템을 봤습니다. 3분의 기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50년 전 제 아버지가 만난 사람들의 후손을 만났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했죠.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을 선택한 것은 UAE 역사상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아니, 중동 역사상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미래는 더 이상 미국만의 것도 중국만의 것도 아닙니다. 미래는 한국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동이 함께합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저는 센터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두바이의 야경이 펼쳐졌죠. 마천루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건물들 중 많은 것을 50년 전 한국인들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후손이 우리와 함께 보이지 않는 미래를 짓고 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을 향해 중얼거렸죠. 아버지, 당신이 옳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세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을 잤습니다. 1,000억 달러의 무게가 더 이상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함께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한국과 중동의 협력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50년 동안 이 협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50년 전 사막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미래는 한국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가 세계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셨나요? 50년 전 중동 사막에서 시작된 인연이 오늘날 이런 결실을 맺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